이 벤츠에 타고 있던 사람이 운전수는 약간 말끔하게 안경을 쓰고 양복을 입은 사람이고, 오른쪽 사람은 반바지에 반팔 티셔츠를 입었는데 문신이 있어요. 문신이 그냥 조금 있는 게 아니고 온몸에 있어요. 무슨 패션 문신이 아니에요. 딱 봐도 아, 이거 잘못 걸렸다.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변호사가 교통사고 보험 사기 당할 뻔한 이야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교통사고를 당하고 처리했던 일이다 보니까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당했다기보다는 교통사고를 낸 것일 수도 있죠. 이 과정에서 보험 사기가 상당히 의심됐어요. 이 해당 사건의 처리 과정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어떻게 났냐면요, 제가 이제 차를 몰고 가고 있었고요, 상대방 차선은 제 옆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제 옆 뒤에 있었어요. 제 차는 한 8년 된 산타페입니다. 그리고 뒤에 차는 벤츠인데 2명만 탈 수 있는, 언뜻 봐도 비싸 보이는 차예요. 이런 상황에서 서로 주행을 했던 건 아니고요, 거기가 막히는 지역이어서 정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쪽 차선에 붙어서 이제 저 앞에서 유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서로 멈춰 섰고, 앞에 이제 녹색불이 들어와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차는 먼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뒤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차랑 제 차랑 가다가 제가 이제 이 차를 보내고 옆으로 깜빡이 신호를 켜고 끼어들었는데, 요 뒤에 차는 차가 아니고 오토바이예요. 제가 아무리 끼어들어도 샥 요 틈으로 지나가더라고요. 아, 이제는 내 차례다, 당연히 뒤에 차가 들어오지 않겠지라고 생각해서 차선으로 들어갔는데 웽 하고 굉음이 들리면서요, 이 차가 저를 쳤어요. 그 다음에 이상한 점은 그 굉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이 사고가 나면 차를 멈추잖아요. 저는 멈췄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이걸 치고요, 확 긁고 이만큼 지나간 거예요. 그것도 이상해요. 일단 사고가 났으니까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일단 내려서 상황을 봐야 되잖아요. 내렸는데 이 벤츠에 타고 있던 사람이, 운전수는 약간 말끔하게 안경을 쓰고 양복을 입은 사람이고, 오른쪽 사람은 반바지에 반팔 티셔츠를 입었는데 문신이 있어요. 문신이 그냥 조금 있는 게 아니고 온몸에 있어요. 무슨 패션 문신이 아니에요. 딱 봐도 아, 이거 잘못 걸렸다. 양복을 입은 운전수는 뭐 와서 뭐 안 다치셨어요? 막 물어보는데, 아까 말한 그 문신남은 담배를 뻐끔뻐끔 피면서 주저앉더니 막 아픈 신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이게 스쳤어요. 사람이 다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차들끼리 부서진 건 맞는데 사람이 다칠 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폭력을 그렇게 내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제 각자 보험회사를 불렀죠. 제 보험회사는 제 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 편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적은 경찰에 사고 접수 안 하기, 빨리빨리 인정하고 넘어가기, 이게 목적이에요.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게 좀 찜찜하다, 생각을 해봐라. 내가 먼저 선진입을 했다, 상대방은 굉음을 내면서 달려왔다, 멈추지도 않고 오히려 차를 긁고 지나가서 이만큼 앞서가 있다. 난 이런 부분이 너무 의심이 들어서 이거 과실 비율이 한 5대5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오히려 저의 측 보험회사 담당자는요, 무슨 소리냐, 7대3 나와도 잘 나왔다, 당신이 더 잘못했다. 아니, 이렇게 내 편이 아닐 수가 있나.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과실 비율이 중요하진 않았어요. 뭐가 중요했냐면, 저 사람들이 사고를 빌미로 엉뚱한 요구를 하지 않을까, 그게 상당히 걱정이 됐어요. 보험회사 조사가 끝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둘 다. 나이도 나보다 젊어 보이는데 무슨 검사를 받나, 나도 안 아픈데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근처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했죠. 그러니까 저희 담당 보험회사 직원이 따라오더라고요. 뭐 굳이 구태여 이거 사고 접수합니까? 종합보험으로 처리하면 됐지.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니, 내가 과실 비율을 문제 삼자는 게 아니라 혹여나 이 사람이 보험 사기라든지 아니면 공갈을 한다든지 걱정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애초에 마음 먹지 않게 하려고 미연에 나는 사고 접수를 정식으로 해서 법대로 처분을 받겠다라고 하니까, 아이고, 이거 뭐 종합보험 가입해서요, 경찰들이 싫어합니다, 뭐 접수해봤자 받자마자 찢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뭐 교통사고 이력에 남아서 저한테 안 좋아요. 아니,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쟤네들이 엄한 행동을 할까봐 난 그게 더 걱정이 된다라고 해도, 그 일대의 그 보험사고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또 여기저기서 뭐 전화가 오나 봐요. 사고가 났다고 빨리 딴 데 가야 되는데. 그 이 사람은 1차 처리만 하고 2차는 또 본사에서 담당한대요. 그러니까 난 너랑은 대화할 필요 없겠다, 오케이,
너는 가라. 근데 본사 담당자랑 얘기할 거고, 경찰관하고도 얘기했는데 토요일이다 보니까 관할 경찰서 교통과의 경찰관 분들께서도요, 저를 보는 눈빛이 이게 귀찮다는 눈빛이에요. 종합보험도 가입했는데. 영상 한번 쓱 보시더니 아, 잘못하셨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일단 철수를 하고, 그 대신 제가 접수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일단 유보해 놓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갔어요. 저희 사무실에 손해사정사 분들이 계시거든요. 손해사정사 분들한테 영상을 보내주고 빨리 검토를 해라. 그리고 다른 손해사정사 분들한테도 이 영상을 보여줘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의견을 달라라고 했는데 한 10분 뒤에 연락이 왔어요. 저는 한 5대5로 봤는데 저희 회사 손해사정사 분뿐만 아니라 이 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공유를 해요. 왜냐하면 내 견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 7대3이고요 8대2까지 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유리한 점은 깜빡이를 켜고 선진입을 했다. 근데 영상을 보니까 제가 완전히 멈춰 쓴 게 아니에요. 저도 조금 이동을 했더라고요. 아주 조금. 그게 영상에 잡혀요. 그리고 일단 차선을 변경하면 변경한 쪽이 과실을 더 많이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뭐 과실 비율을 떠나서 이 사람들이 병원까지 갔잖아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저보다 젊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고 근로를 할 기간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들어눕고 심지어 후유장애까지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저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상대방이 우리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과실을 5대5, 즉 각자 책임으로 하자. 대신 물적 사고,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는 내가 과실 100%로 하고 자기네들은 과실이 없는 걸로 하자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거 꾼들이네 이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래 일단 인적 사고는 정리하자. 대신에 물적 사고,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는 제가 100% 다 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 차에 대한 손해는 제가 알아서 제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고, 이제 상대방 차량에 대한 손해를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 상대방 차량에 대한 연식을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2002년도 벤츠래요. 2002년도니까 뭐 비싸지 않겠네라고 했는데 그거는 오산이에요. 왜냐하면 부품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얘네들이 나 예전처럼 똑같이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 부품값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죠. 그러니까 이 차를 폐차하고 중고차를 다시 구입한다라고 했을 때 그 중고차 가격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월요일 날 또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동차 사고는 모두 책임지신다고 하셨죠? 근데 견적을 받아봤더니 자동차 수리를 하려면 2천만 원이 든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드나요? 그랬더니 차가 좀 오래돼서 부품을 구하기가 어렵답니다. 근데 제가 조사를 했죠. 물론 이제 제 손해사정사님을 통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이 차가 오래된 차이기 때문에요, 폐차를 해가지고 중고차를 사면 1,500만 원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보험사한테 차라리 폐차하시고요 중고차 가격으로 하시죠. 그러니까 상대방도 뜨끔하신 거예요. 혹시 무슨 일 하시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신분을 밝혔죠. 저 변호사고요, 저희 사무실에 손해사정사님도 계시고 그렇게 응대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진짜 경적이 2천만 원 나왔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견적서 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아, 이거 보험사에서 준 견적서고 자동차 공업소에서 준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견적서를 보시고요, 이 견적이 타당한지를 따지셔야 돼요. 무조건 견적서에 동의하시면 안 돼요. 일단 견적서 주십시오. 그런데 그 견적이 제대로 나왔는지 따져보고 이해할 부분이 있으면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보험회사가요 그런 걸 알려주지 않고요 슬그머니 다 동의하시죠 이래요. 그리고 우리 쪽 보험사 도와줄 것 같아요? 절대 안 도와줘요. 어차피 우리는 한 번 보고 많은 사람들이고 자기네들 보험사끼리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뭐 한 번 이렇게 봐줘야 또 자기네들도 한 번 상대방한테 협조를 요구할 사항들도 생기고, 아유 뭐 웬만하면 해주세요 막 이런다고요. 도와주질 않아요. 우리 보험사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쪽 보험사한테 전화를 걸어서 제 신분을 정확히 밝혔어요. 변호사고 우리 회사에 그 손해사정사님도 근무하고 계신다. 제발 좀 끌려다니지 좀 말아라. 그쪽에서 하는 얘기 모두 다 나한테 전달해라 라고 하니까 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이건 이렇고 저렇고 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더니 제 신분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의견을 묻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뭐 저렇게 해도 될까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오시더니 근데 혹시 저기 2천만 원으로 그냥 돈 주시면 보험 처리는 다 종결이 되고 아무 이력도 안 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2천만 원이 작은 돈인가요? 내가 그런 2천만 원 큰 돈을 안 내려고 보험 가입하고 보험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내 돈, 즉 현금으로 주고 보험 처리가 안 됐을 때 보험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이 있어요. 즉
즉 뭐냐면 내 무사고 경력이 깨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그로 인해서 보험 할인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2천만 원보다 클 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보험료 할증이 되는 게 200만 원부터예요. 200만 원이 넘으면 그냥 보험 처리하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200만 원이 넘었을 때 그 금액이 300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보험료가 증액되는 범위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200만 원 이내로 합의하자라고 하면은 차라리 현금 주고 보험 처리를 안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는 있어요. 근데 2천만 원이라며. 그리고 2천만 원을 내가 현금으로 준비하기도 어렵지만 그걸 현금으로 준비했을 때 내가 얻는 이점이 2천만 원보다 전혀 크질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알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현금으로 줄 생각 없고요. 보험 처리할 거고 수리비 견적 저한테 달라. 우리 쪽 손해사정사가 다 체크할 거다. 즉 이게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지 수리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면 그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가지고 수리비 견적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겠다. 그리고 상대방 보험사한테도 그렇게 전달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상대방 보험사랑 통화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 이제 수리비가 2천만 원 나왔잖아요. 상대방이 보험 사기를 저지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자동차 수리를 2천만 원 들여서까지 하는 게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제가 그 상대방이 보험 사기를 저질렀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보험 사기를 저지르는 사람들이라면 2천만 원 들여서 자동차를 수리하는 것보다 현금을 받는 게 우선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현금을 받는 방법은 자동차 수리비가 2천만 원 나왔는데 아마도 저한테 별도로 연락을 해서 1,500이나 1,000만 원에 현금 주시면 자동차 수리를 2천만 원에 하지 않겠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을 수가 있어요. 원래 이렇게 교통사고 피해자들끼리 직접 연락하면 안 되거든요. 보험사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를 통해서만 연락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연락이 안 왔어요. 만약에 그 상대방이 저한테 제 연락처를 알아서 이와 같이 중재, 조정을 하자라고 연락이 왔다면 저는 바로 보험 사기로 형사 고소를 했을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돈을 받는 방법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공업사들이 있어가지고요. 실제로 가서 2천만 원어치 수리를 안 해요. 수리는 한 200~300만 원어치만 하고 그 나머지를 그 공업사랑 자기네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즉 공업사는 2천만 원어치 수리를 했다고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받은 보험금을 나눠 갖는 거예요. 물론 보험회사에서 이런 공업사들을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감독하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많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런 공업사들이 남아있거든요. 이 보험 사기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현금화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화요일 날 이제 마지막이죠. 다 처리가 된 날인데 슬그머니 전화가 왔어요. 다시 견적을 받아보니 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은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제가 현금으로 줬을 때 얻는 이득이 400만 원보다 절대 크지 않아 가지고요. 그냥 보험으로 처리하고 화요일 날 끝냈습니다. 아마도 얘기가 들어간 것 같아요.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다. 당신들이 보험 사기를 저지르는 건지 안 저지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괜히 여기서 그냥 문제 삼아봤자 서로 피곤하고 좋을 게 없을 것 같다라고 하니까 상대방이 꼬리를 내리고 400만 원의 수리비 견적서를 가져왔고 저도 그 금액이면 만족할 만하다 싶어가지고 400만 원으로 그냥 보험 처리를 하고 4일 만에 끝낸 사건입니다. 사실은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부분이 참 많았는데요. 상대방이 마지막에 이제 꼬리를 내리고 수리비로 400만 원밖에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사기가 성립할 수는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가 이런 법적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아마도 보험 사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큰 금액의 합의금 내지는 보험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본 영상을 통해서요 여러분들께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사라고 하더라도 다 믿지는 마셔라. 무조건 내 편은 아니다 라는 거랑요. 두 번째, 나이 드신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내가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기 때문에 더 손해배상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은 적극적 손해에 해당되고 별로 배상을 많이 받지 못한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근로할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후국적 손해로 배상을 더 많이 받는다 라는 점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요, 이 소극적 손해는 일반 진단서나 소견서가 아닌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영상을 통해서 변호사인 제가 교통사고를 직접 처리하고 보험회사를 상대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본 영상이 여러분들 교통사고 처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